뭐 저희 치과는 고난도 임플란트 수술에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고난도 뼈 이식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근데 사랑니는 대학병원 가서 뽑으세요. 사실 이런 거는 안녕하세요. 믿음 가는 치과 전원설 원장입니다. 만나는 사람은 진화한 사람이다 이런 썰이 있던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진화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사랑니가 나고 안 나고를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보다 훨씬 더 고대의 인류는 음식을 지금보다 훨씬 더 질기고 딱딱한 음식들을 이제 씹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류보다 훨씬 더 강한 턱과 그리고 큰 세 개의 어금니를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인류가 불을 사용하고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하고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런 필요성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조금 퇴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니 제3대구치가 처음부터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기는 하는데 우리의 턱의 사이즈가 예전과는 다르게 3개의 큰 어금니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똑바로 올라오지 못하고 삐뚤게 나거나 앞으로 좀 누워서 나거나 매복이 되거나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뽑기 좋은 나이랑 좀 힘들겠는데 네. 이런 나이가 있을까요? 실제로 저도 이제 사랑니 발치를 정말 많이 하는데 사랑니 환자가 오시면은 저도 가장 먼저 환자의 나이와 성별을 확인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발치의 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인데 나이가 어릴수록 발치는 사실 수월해요. 왜냐하면은 이 발치라는 게 결국 이 치조골의 탄력성을 이용하는 건데 어리면 어릴수록 적은 힘으로도 치아가 잘 움직이고 잘 밀려 나오고 하거든요. 30대, 40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이 치조골의 탄력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치아가 많이 유착이 되어서 단단하게 딱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있는 사랑니라도 치아를 움직이고 밀어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좀 힘이 많이 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니를 한 번에 다 뽑아도 되나요? 이제 그런 문의도 실제로 많이 주시는데요. 한 번에 4개를 다 뽑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좌측, 우측 이렇게 크게 나눠봤을 때 한쪽 사랑니를 뽑고 나서 사랑니가 좀 아무는 동안 좀 반대쪽으로 좀 뭐 식사도 하고 그런 다음에 한쪽이 다 아물면은 반대쪽을 뽑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양쪽을 동시에 뽑게 되면 아무래도 양쪽 다 이제 수술하고 상처가 나고 하게 되다 보니까 회복 과정에서 조금 많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가끔씩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맞춰드리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수면 마취해서 사랑니 뽑고 싶은데 한 번 고생할 때 그냥 한 번에 다 끝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에 계신 분들이 잠깐 들어오셔서 사랑니 뽑고 가시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냥 한 번에 4개를 다 뽑아드리기도 합니다. 사랑니를 그대로 방치를 했을 때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사랑니로 인한 통증이 시작이 됐다면은 그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랑니로 인해서 이제 주변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잇몸이 붓고 아프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사랑니 자체가 워낙 안쪽 구석에 있다 보니까 사랑니 자체가 잘 썩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전자의 경우라면은 뭐 잇몸의 염증이 계속 심해지면서 뭐 붓고 아프고 이런 게 좀 지속이 될 수 있겠고요. 후자의 경우라면은 충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안 좋은 점은 사랑니로 인해서 주변 치아까지도 좀 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안 좋은 점인데요. 실제로 사랑니와 앞에 어금니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면서 앞에 어금니가 상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사랑니랑 같이 앞에 어금니까지도 함께 뽑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뽑지 말아도 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똑바로 잘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치아라는 게 결국 의미를 가지려면은 위아래 치아가 이렇게 잘 맞물리고 하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하는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위아래 사랑니가 모두 똑바로 잘 올라오고 이 사랑니들이 위아래가 이렇게 적절한 교합을 이루면서 기능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어떤 관리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뽑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똑바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사랑니가 아주 깊게 매복이 된 경우가 있어요. 완전 이제 뼛속 깊숙하게 매복이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주변 치아나 주변 잇몸이나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깊게 매복된 사랑니도 뽑지 않고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대학병원 가서 뽑으라 이런 말이 많은데 그건 왜 그럴까요? 사실 치과를 하면서 나름의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원하고 여태껏 사실 사랑니 환자를 한 번도 이렇게 다른 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이라든지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뢰를 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뽑아드렸거든요. 어떤 치과들 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치과는 고난도 임플란트 수술에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고난도 뼈이식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근데 사랑니는 대학병원 가서 뽑으세요.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조금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임플란트나 이런 고가의 비보험 진료와 다르게 사랑니는 결국 이제 보험 진료고, 사실 책정된 수가 자체가 크게 높지 않아요. 그거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수술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변수가 많거든요. 5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뭐 30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조금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잘 뽑아줬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은 뭐 붓고 뭐 피나고 멍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그냥 뭐 머리 아프고 돈도 안 되는 거 그냥 뭐 대학병원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의원급에서 이제 발치가 어려운, 실제로 뭐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해야만 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케이스들은 조금 그러한 이유에서 보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랑니에 대해서, 사랑니 어떨 때 뽑아야 되는지, 어떨 때는 안 뽑아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